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수 정수진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제 발표는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역량 중심 프로젝트 교육 사례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2019년도부터 네,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교양 교과목 필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 이제 한 학년의 학생이 2,8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분반으로 따지면 한 40개 분반 이상이 나옵니다. 40개 분반 내외 그것도 인원수를 많이 잡았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학생들이 이 과목을 필수로 받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개 분반이 이제 한 학기에 40개 분반이니까 네, 1학기 다 합치면 80개 분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이 교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들어와서 2019년부터 이 과목이 생겼으니까 거의 이제 애정이 많이 가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설계에 많이 예, 손을 많이 댔던 과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할 때는 사실은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교과목을 컴퓨터실에서 다 하는 것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에서 강의실과 뭐 컴퓨터실이 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기도 했었고, 초창기에는. 그래서 뭐 언플러그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실습이 많이 가미되고 또 활동도 프로젝트도 가능하고 한 그런 상태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 오면서 지금 음, 좀 많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그런 과목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그냥 이론도 아닌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배우되 기본적으로 역량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역량 기반 교양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면 컴퓨터시라고 해서 어떤 능력이나 스킬이나 네,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우르면서도 이제 그 학생이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뭐 역량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상위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교과목을 설계하고 가르치고 평가한다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기반 교양 교육에서에 대한 그런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양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21세기 교육 이제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지식 기반에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키워주자라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교양교육에서는 어떤 전문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설계하게 되는 것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저희 교과목도 특히 이제 전체 필수이기 때문에 이 역량 기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교수 학습 활동들이라든가 평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교양 교육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량을 이제 네 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이 본 교과목에서 좀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되는 키울 수 있는 그 역량 한 가지를 정하는데 그 한 가지의 역량을 우리는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들이 이제 이 역량이라는 것을 다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역량이라는 것을 다 정의하고 있을 건데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역량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협업 역량, 두 번째는 이제 선도 역량, 세 번째는 자원 관리 역량, 네 번째는
창의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라고 해서 여기 팀워크랑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이제 네, 자원 관련의 H 영향까지 해가지고 이게 테크. 근데 플러스가 붙은 건 사실 작년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제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크에다가 플러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신버전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하위 요소를 보시면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업 역량에서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와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나라와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이제 선도 역량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정말 자기의 전문성을 갖는 것,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선도적으로 무언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자원관리 역량 같은 경우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는 것. 그리고 이제 창의성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이제 키워주는 교과목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교과목에서는 이 네 가지 역량 중에 어떤 것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를 수치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원관리 역량입니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교과목이 이 컴퓨팅 사고력이기 때문에 정보 기술을 활용한다든가 데이터를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그런 수업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원 관리 역량을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두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협업 역량과 창의성 역량을 같이 날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서 이 두 가지도 함께 이 두 가지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역량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교과목명은 정확하게는 사실 AI와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컴퓨팅 사고력 안에는 컴퓨팅 사고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그램이 알고 있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이해, 이런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기술 활용 또는 정보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또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도 당연히 정보기술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룬다던가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교과목의 이제 목표로는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발굴하고 문제분의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 언어로 자동화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뭐 같은 얘기긴 한데요. 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사실 인공지능 기본적인 이해까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있고 사실 심화된 인공지능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건 저희가 필수 교양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심화된 교양이라든가 전공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도로 이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본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시면 수업 프로그램을 보시면 컴퓨팅 사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첫 번째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이제 각각의 뭐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이나 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학생들이 어떤 실제 문제 상황들을 발굴하는 데 좀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고 그 발굴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도움을 주는 편리를 가져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을 그 과정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범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순차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선택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디지털화해야지 얘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학생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뒤에 나올 프로그래밍에서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실생활의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사고로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또 이진화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추상화하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 기초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그리고 현재 상태, 목표 상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분의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 4단계와 마지막 자동화 5단계를 한 주 이렇게 같이 넘어가면서 프로젝트와 이론과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젝트와 이론과 실습 이 3가지를 동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다 대면 수업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 당연히 실시간으로 다 전환을 했었잖아요. 실시간이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비대면으로 다 전환을 했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다시 풀리면서 하이브리드라는 수업 방식이 다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2시간, 저희가 이제 이시수 2시간인데 2시간을 다 대면으로 다시 원점 복귀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이 비대면 수업에 또 장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은 비대면으로 가고 1시간은 대면으로 가는 구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있고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짜리 비대면 수업에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론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요. 그래서 실습 부분을 영상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실습 부분을 영상으로 하시고, 근데 대체로 이제 이론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네, 사실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 안에 실습실에서 이론 강의를 1시간 듣는 거는 사실 실제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이론 강의를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론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1시간으로 우리가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도 하고 사실 되게 빠듯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기본 이론,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 그 다음에 뭐 컴퓨팅 사고력 중에서도 이런 문제분의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 이해,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재와 이제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퀴즈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을 좀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습과 과제 부분, 그러니까 실습 부분은 이제 대면 수업일 때 우리가 학생들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재 안에 언플러그드 활동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과제로 줄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언플러그드를 초반에는 19년도, 20년도에서 언플러그드 좀 많이 넣었었는데 그것을 좀 지금 많이 줄인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가 필요한 경우 이제 언플러그드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실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돼서 이제 프로그램 스크래치를 배운다던가 저희가 이제 스크래치라는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계하고 뭐 적용해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대면 시간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영상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수업 시간 안에 대부분의 과제가 완성되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학생들한테 개념과 원리 이해를 말씀드린 대로 이론 부분을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과 다양한 체험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이나 그 컴퓨터를 사용한 체험이겠죠. 또는 언플러그드고 그런 활동 위주의 활동을 통해서
그 개념들을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실 후반부라기보다 5주차부터 저희가 12주차까지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5주차가 되면 컴퓨팅 사고력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컴퓨터 과학이랑 5주차가 되면 학생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그다음 문제 분해를 하는 그 파트예요. 그 주차인데 그 주차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5주차 문제 분해, 6주차 패턴 인식 이런 식으로 한 주씩 이론과 그다음에 스크래치 실습과 그거에 관련된 스크래치 실습과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한 자기들의 문제 해결 이것이 매주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니까 빼고 5, 6, 7, 9, 10, 11, 12 이렇게 7주차에 걸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좀 학생들이 좀 바쁠 수 있죠. 스크래치도 익혀야 되고 개념도 익혀야 되고 또 자기네 프로젝트에 이게 반영도 시켜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주차부터 12주차까지 이루어지는 이 활동을 프로젝트를 우리는 핵심 역량 강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양대 학교 기초교양, 그러니까 필수교양 대부분의 필수교양은 이 핵심 역량 강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관리 역량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주차에서 12주차 그렇게 활동을 계획해서 학생들과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결과물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문제 발굴하고 문제 분해하고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의사 코드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해서 동료 평가까지 하는 그 모든 전과정을 과정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통분반을 개설해서 강좌가 한 한 학기에 40분반 내외 정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요건 지난 학기 이제 기준으로 그 모든 분반이 같은 계획서를 사용하고 같은 교재를 쓰고 같은 PPT를 쓰고 물론 교수자님들에 따라 약간씩 뭐 추가 변형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같은 걸로 가져간다. 중간고사도 같은 문제 은행 안에서 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간이라든가 끝내는 기간 이런 것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진짜 균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학기 전, 학기 후로 이제 리뷰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 활동을 하면 그래서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보시면 이제 역량 강화 활동으로 20%를 지금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차피 네, 이거는 활동이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기타 부분의 과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역량 강화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과제로 해서 LMS에 올리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 자체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20%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사실 생각하고 있고 학기 그 12주가 끝나면 그 학생들 전 분반을 가르치는 저기 교강사가 저희가 한 10명이신데 이 10분이 한 세 분반에서 많게는 7분반 정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 분반 교수님들께서 가장 좋은 프로젝트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도 또 다시 2차 심사를 해서 총 하나, 둘, 셋, 네 팀 정도, 아니, 세 팀 정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핵심 역량 강화 활동 경진대회라고 하고 있고, 뭐 글쓰기나 뭐 컴퓨팅 사고력이나 뭐 영어나 다른 교과목도 이런 형태로 경진대회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되게 큰데,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하기 위한 학교의 계획이죠. 네, 혁신 사업의 일환이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좀 돌아갈 수 있게, 보람 있게 그런 활동들을 좀 격려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학생들은 4주차부터군요. 죄송합니다. 네, 4주차부터 12주차에 걸쳐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4주차에 문제 발굴을 하고 조를 짜고 그 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사실 문제 상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제를 다양하게 사실 저희가 한 3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그 경진대회 수상작만 해도 수십 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시를 보여주거나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만약에 패턴인식 부분이다. 그럼 이론도 배우고 스트레치로도 패턴인식 반복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현한다라는 걸 이제 배우면 자기네 조에 있는 주제 안에서 그럼 패턴을 찾아보자. 규칙도 찾아보고 뭐뭐면 뭐뭐 한다. 뭐 계속해서 뭐뭐 한다. 라는 형태의 어떤 문장 구조를 주고 그 문장 구조에 맞게 너네 주제에서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규칙 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분석해서 써봐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가 되면 모든 문제 발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이 5단계가 담긴 보고서가 완성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끼리 뭐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교수랑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것들을 완성해 가는 것이 이제 되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스크래치 결과물이 시뮬레이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의 보고서 형태가 딱 나오게 되면 그 보고서를 이제 각 교수님들께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행평가 일종의 수행평가죠.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 루브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각 단계나 요소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루브릭을 만들고 이 수행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루브릭을 학생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네.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 나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보고서가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표지랑 뭐 그다음에 각 단계 거의 한 장당 한 주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요게 이제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물론 학생들이 어떤 조는 뒤처지기도 하고 막 주제를 3주 지나도록 못 정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긴 하지만 주제까지 딱 검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 과정하고 넘겨주세요. 패턴 찾고 추상화하고 그 다음에 의사 코드로 알고리즘 짜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로 구현한 거를 또 설명하는 내용을 다 담고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실 하나하나 발표를 다 시키는 분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발표를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놓고도 발표를 엄청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이 과정을 잘 마쳤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과 결과물을 이렇게 저는 보고서 위주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네, 가끔 좀 흥미 있는 것들을 이제 스크래치 들어가서 이제 확인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는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동료평가를 통해서 사실 이 프로젝트의 단점인 뭐 무인승차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 학생들은 되게 성실하게 쓴 편이긴 합니다. 네, 수상작 중에 하나고요.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네, 앞에 사진, 네.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조별 모임도 하고 사실 수업 시간에 되게 바쁘고 시간이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이제 다음 주 전까지 따로 모이든지 뭐 단톡을 항상 만들려고 하거든요. 조별로. 그래서 단톡에서 얘기하든지 줌으로 모이든지 해서 그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발표를 하는 뭐 분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진대회를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되고요. 저희 교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학기가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그 시점 2월이랑 8월에 이렇게 워크숍 같은 형태로 항상 수업 리뷰와 그냥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핵심 역량 향상도를 이제 보여드리면 사전 사후 검사를 저희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H 역량이기 때문에 자원관리 역량에 관련된 질문 항목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이제 정책령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문항들이고 공식 문항들이고 그 문항을 가지고 이제 설문을 저희 교과목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네, 왼쪽과 오른쪽처럼 이게 사전 사후 네, 증감이 있는 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T테스트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무기명을 하기 때문에 T테스트를 네, 돌리기 어렵고 막 이런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평균 점수는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교강서 선생님들하고는 이 문항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게 더 많이 올랐고 부족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끝났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광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 사실은 저희가 중위권 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스크래치를 배우고 오진 않은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배우는 시간은 사실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기능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학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같은 질문들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보도 자료나 아니면은 영상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의 수상작들 모음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좀 주제 찾기가 가장 버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그 상황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제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그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그 교과목 하나 안에서 사실 할 것들도 되게 많고 시수도 되게 부족하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고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네, 또 같은 교관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게 여기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육대학교의 장윤재고요. 일단 그 전수진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전수진 교수님께서 지금 호서대에서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매우 좋은 어떤 대학에서 특히 교양교육에서 CT 교육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요소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어떤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몇 가지를 좀 같이 다른 교수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호서대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분들도 교수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그 학생들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장기간 지속해서 달성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하지만 학습의 효과를 이제 특히 컴퓨팅 사고력 역량과 같은 이제 역량을 키우는 데는 매우 좋은 그 학습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교수자, 교강사들은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거, 최소한의 지식도 전달하지만 그 이외의 관리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발표에서는 이 컴퓨팅 사고력 핵심 역량을 강화할 때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가능하다. 대학에서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특히 대규모 수강생, 지금처럼 컴퓨팅 사고력을 전체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대규모 강의에서는 강의식 수업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근데 사실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서는 강의식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뭐 한두 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발표에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40개의 분반이, 그래서 10명의 강사분들이 요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학에서 이런 대규모 강의를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표준 강의 계획서랑 이제 마지막에 진행되는 경진대회가 아주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 분반과 여러 개 교수자 분들이 계시면 뭔가 일치되지 않는 어떤 진행 방법이나 내용들을 이제 표준 강의 계획서라는 걸 토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그냥 개인 과제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진대회, 그래서 대회가 있고 내가 거기에 작품을 어떤 출품을 한다. 그래서 단지 그냥 수업 내에서 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전체 활동, 그리고 전체 어떤 작품을 내기 위해서, 즉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끝마치기 위한 그 동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제 경쟁심 또 자극하고, 그리고 보다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핵심 역량 강화 활동을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하고 특히 이제 정교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컴퓨팅 사고력 역량 강화의 어떤 효과성을 그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자가보고식 방법이라든지 문제풀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들이 어떤 수나 또는 그 검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 특히 여기서는 4주차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크래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스크래치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 문법적인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순서를 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 등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성인이더라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이걸 이제 대학생에게 특히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 특히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스크래치가 과연 적절할까?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다른 언어들을 가르치려면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닌데 하면서 매우 어려우니 간단하게 스크래치로 하자, 이런 아마 생각도 드실 수 있을 텐데, 과연 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이 자기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크래치가 과연 적절한 도구인지, 오히려 스크래치가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그 표현하는 어떤 그림이나 동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환경인데, 오히려 그 환경이 학생들의 문제를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스크래치가 대학생들에게는 좀 방해하는 요소가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핵심 역량, 대학의 핵심 역량과 교과목의 핵심 역량, 그리고 평가 항목까지 좀 일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학의 핵심 역량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그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역량이나 컴퓨팅 사고력과 같은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핵심 역량은 정말 최신의 어떤 역량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대학의 역량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평가 항목 자체가 교과의 역량을 그 측정하는데 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좀 일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과감한 상상을 해보자면 대학의 핵심 역량을 좀 개선하고 특히 거기에 컴퓨팅 사고력이나 또는 컴퓨팅 사고력이 좀 거부감이 크다면 디지털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대학의 핵심 역량으로 좀 강조가 되면 오히려 그걸 통해 대학의 핵심 역량으로 컴퓨팅 사고력 또는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세부 교과목에 대한 역량, 핵심 역량이나 그걸 평가하는 것까지 좀 더 일치해서 대학에서 이제 이런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이제 대학 교학, 특히 이제 교양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서 표준 강의 계획서와 경진 대회를 통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고 이게 앞으로 이제 대학에 이런 교양 수업에서 특히 대규모 수업에서 하는데 아주 좋은 어떤 그 사례와 그리고 이걸 통해 다른 대학에서도 좀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제 토론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로 이어서 저희 또 이제 두 번째 토론자로 순천대학교의 강인성 교수님께서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강인성 교수님. 마이크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준비되셨으면 토론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 네, 얼굴 잘 보입니다. 컴퓨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바탕화면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예쁜 배경화면이 잘 보이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강의성입니다. 오늘 토론을 맡게 되었고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슬라이드는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것이 오늘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희 건물이 그 비상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물에서 마이크 소리가 그 방송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제가 얼른 잠깐만 그 멘트가 금방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참고로 교육혁신본부장을 같이 맡고 있어서 이 교양 과목에 관한 그 전수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 교수님들 그러시겠지만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이긴 하지만 그 줄거리를 보시면 이런 컴퓨팅 사고력부터 재현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그림은 알래스카에 있는 그 빙하입니다. 오래된 빙하인데 저희 가리키는 입장, 컴퓨터 전공자와 실제로 이거를 배우게 되는 학생들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그 틈과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서 제가 그림을 상징적으로 이제 갖다 놔 보았습니다. 그 전수진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어느 대학의 교양교육의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수업의 내용 또는 고민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창의적 문제를 해결한다.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를 다 주창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전 교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컴퓨팅 사고력만이 아니라 이 빨간 글씨로 나타낸 것은 거의 모든 전공 교과목에서도 저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특이적으로 아래 이제 파랗게 표시된 문제분의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IT 과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리 조금 그 좌절스러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저 문제분해부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들이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얻어지는데 그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 좌절스러운 결론을 제가 얻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저희 대학에서 하고 저도 하는 수업 중에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한 몇 가지가 되는데요. 비슷한 과목들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을 조금 쉽게 느끼게 해주려고 제가 이런 예를 준비합니다. 이제 아래 한글에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했을 때 우리가 가로로 2명을 홍길동과 전우치의 연락처를 복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로 블럭을 잡는데 전화번호만 필요할 경우에는 세로로 블럭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을 위해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블럭을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 편하게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건데 일반인들은, 학생들은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로로 블럭을 잡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우리가 지금 이쪽 편에 있는 사각형과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각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사각형을 만들 때는 당연히 복사를 해서 크기만 바꾸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원과 이런 삼각형을 그려놓고 똑같은 패턴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서식 복사라는 걸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일일이 한다.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과 좀 배치되는 행위를 보통 한다라고 하면 가르쳐주면 굉장히 신기하는데 이쪽으로 나아가지는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의 어려움은 최근에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많은 그 어려움을 느끼고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1986년에 저희들이 286, 386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때부터도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그 교수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것은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컴퓨터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어렵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 슬리만이라는 사람의 그 논문에는 이렇게 컴퓨팅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라틴 수업을 하는 거나 또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컴퓨팅 스킬, 사고력을 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 1986년 아티클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2022년에는 과연 되고 있는가? 우리 의도만큼 저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우는 사람과 저희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수업에서 늘 코딩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생각보다 이렇게 블럭 쌓는 것처럼 코딩은 레고 블럭을 쌓는 것과 같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계단을 만들거나 성을 만들거나 이렇게 불과 33개의 파이썬 같은 경우에 블럭을 가지고 이를테면 이와 같은 배, 이게 지금 레고 블럭으로 만든 것이고요. 너무나 단순한 행위지만 복잡한 멋진 결과를 얻는 데는 그냥 시간만 많이 걸린다. 그런데 너무 쉬운 일이다. 이렇게 알려줘도 250만 개의 블럭으로 만든 레고 작품입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학생들은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배우는, 특히 교양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렇게 일러스트를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블럭을 쌓기를 바라는 거고 배우는 학생들은 그냥 붓으로 그리듯이 그리고만 싶은, 근본적으로 너무 사고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수업을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라는 강의 객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의 어떤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전에 가장 쉬운 정도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 웹문서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예제를 가지고 직접
내용과 스타일이 분리될 수 있고, 그러니까 스타일을 설명하는 이유는 문서를 한 판에 문서의 전체 서식을 확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도입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오른쪽과 같이 문서 결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교수자의 의도는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뭔가 다 조절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느끼게 말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단지 내가 웹문서를 만들 수 있다니 이 자체에만 머무르는 현상을 보는 것을, 그 현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좌측이 웹 코딩이고 오른쪽이 이제 결과물이고요. 애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신기하고,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께서도 해봤습니다. 그런 일반 그 전공이 아닌 분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신기하면서도 재밌다, 신기하다 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한글 문서를 하는데 스타일을 쓰거나 서식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바라는 자동으로 서식을 정해서 글꼴을 바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일이 블럭을 잡고 글자를 키우고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너무나 저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다는 것이죠. 이것들도 다 이어지는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2, 3주에 걸쳐서 컴퓨팅 사고력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진행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도 내고 실습도 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서식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차시부터 해서 쭉 이런 단계로 사용을 하고, 이게 한 도입부에 한 달 이내에 끝낸 후에는 코드.org 겨울왕국 테마를 이용해 가지고 맛보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파이썬을 가지고 실제로 코딩을 해보는 것이죠. 코드.org의 겨울왕국을 그대로 그 같은 내용을 파이썬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런 단계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번, 6번, 7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파이썬 거북이를 이용해서 패턴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재밌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은 리플릿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환경인데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 화면에서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아무런 도구도 설치할 필요 없어서 웹으로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쉽게 학생들이랑 실습을 할 수가 있고, 제 수업에서는 전부 다 조금 수업하고 실습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수진 교수님 대학의 상황처럼 프로젝트, 간단한 짤막한 프로젝트처럼 이런 과제도 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결과를 얻어오기도 하고, 자기 성찰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쓰게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잘해오는데 이 학생은 너무너무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십 명의 학생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따라하기는 굉장히 재밌어 따라하는 거 하지만 끝날 때가 되면 이런 과제를 냈을 때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저희들이 이제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를테면 웹문서 스타일을 이런 거를 이제 도입 부분에서 배울 때 굉장히 편리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블럭을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나? 그 다음에 도형 서식 너무너무 유용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때 끝나고 잘 실생활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그리고 코딩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지만 실생활 문제 해결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실제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통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공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데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사실은 엑셀에 가서 함수란 무엇인가를 알고 나선 엑셀 같은 데서 실제 데이터를 그 함수를 가지고 뭔가 좀 조작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사실. 그래서 실생활 문제를 코딩을 통해서 해결할 이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엑셀에 대해서 좀 해봐라. 이런 과제를 내는데도 굉장히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수진 교수님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뜻으로 코딩 교육이라든지 컴퓨팅 사고가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수업을 하는 동안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주고 해보자 이렇게 할 때는 잘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 여기 있는 이유만이 아니겠지만 학습자들은 매우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현재의 자아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로운데 코딩 문법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학습자의 어떤 규칙을 지키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을 따르라고 자꾸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거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빈 칸도 글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양교육 과목 학습자의 자유로움을 이해를 하고 다가가려고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저희한테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유로운 사고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고 너무 기능이 많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적어도 처음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웹에서 웹 문서를 하는데도 썼던 도구들이 그냥 웹사이트입니다. W3 스콜스인데 거기에서 다 예제랑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딩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리플릿이라는 것인데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코드를 적고 실행을 하기만 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결과를 볼 수가 있어서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고 컴퓨터가 성능이 낮아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써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는 어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하는 그거 못지않게 충분한 반복 훈련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기획을 한 과목하고 인공지능 교육 과목을 또 한 과목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코딩 교육을 위해서 1, 2로 연계가 돼서 듣게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